작년 6월쯤에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을 다 합해서 1000만 부가 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작가의 그 순수 창작물로서는 한국 문학사에서 최초의 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됐었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냐고 저한테 확인을 하는 문학평론가도 있고, 웃고 뭐 그러는데, 약 한 1100만 부쯤 지금 이제 팔리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작가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파란 많고 굴절 많고 슬픔 많은 역사를 올바르게 쓰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환갑의 나이에 마친 것이 작가로서는 보람스럽고, 그리고 작품의 성과가 그 많은 독자들을 만나서 제가 의도하고자 했던 것이 잘 읽히고 있는, 그리고 그 읽혀서 많은 독자들이 호응하고 그들의 의식이 바뀌었다고, 새롭게 역사를 바라본 눈이 생겼다고 그 독후감을 말해오는 그러한 보람이 작가의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능력보다도 더 많이 사회적 대우를 받으면서 천복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문학을 시작할 때가 1960년대 초반,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6, 7년밖에 안 지나고 서울 시내에도 그 전쟁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가장 큰 전쟁의 상처라는 것이 가난이지 않습니까? 전 국토가 초토화된 상태에서 5, 6년, 6, 7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굶주림이 일상이 되다시피 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문학을, 남자의 일생을 살아가는데 문학으로서 하려고 결심을 한 거, 뭐 그런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무모하고 뭐 그런 선택이죠. 그러나 그것이 문학이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가장 훌륭한 가치다 하고 개인적으로 실전적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작을 한 것인데, 그때 저희들이 결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평생 가난하게 살겠다. 그래도 상관없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 아버지가 시조시인이거든요. 종자, 현자. 근데 아버지 가난이 평생 찌들렸던 어머니가 제가 문학을 한다니까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너도 또 그렇게 가난하게 살 거냐. 근데 어머니는 이제 보통학교, 일제시대 보통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인데 들은 풍월이 있었던지 상대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걱정을 했는데, 그러나 문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문학을 시작하면서 평생 가난해도 좋다는 결심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만약에 이걸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다. 그때 후회하지 않아야 될 텐데, 후회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안 됐을 때는 내가 내 문학을 사랑하는 식으로 삶에 대한 어떤 자기 만족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두 가지 결심을 하고 시작했는데, 저희 이제 같이 동년배들이 문학을 하는데 한 가지 특성은 해방 이후에 한글 교육을 시키고 45년부터, 그리고 한글 제1세대로서 문학을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 시대 선배들은 일제시대에 한글이 일반화 안 되고 책도 거의 없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책 한 권을 내면 전부 찍고 그만두는, 지식인들만 이렇게 나눠 보는,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 넘으면서부터는 국어를 말살, 일제가 말살 했기 때문에 교육도 전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학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컸겠죠. 저희들은
한글을 제대로 공부한 1세대들로 문단에 이제 등단을 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선배들 세대보다는 훨씬 더 혜택을 받은 부분이 있고,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그 문학 잡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뭐 개간지까지 합하면 뭐 70종 정도가 잡지가 나오기 때문에 문단 등단하기 굉장히 쉬웠는데, 그때는 이제 신문사, 또 신문사도 몇 개 안 됐지 않습니까? 그 신문사가 일제시대부터 했던 신춘문예, 그리고 잡지, 현대문학 하나밖에 없는 잡지의 그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문단 등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지금에 비하면 10배 이상, 거의 100배도 힘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게 힘든 고역을 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등단의 시기가 대개 나이 28, 30 그렇게 등단을 하게 됐고, 그것은 결국 대학생 돼서부터 10년 동안 문학 수련을 하는 기간이 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기간이었으면서 그 고통이 오히려 문학을 길게 할 수 있는 축적의 단련의 시기였다는 것이 지금에 와서 고맙게 느껴지고, 그런 준비가 없이 대학 1, 2학년 때, 3, 4학년 때 또 쉽게 요 잡지가 많아서 나와버리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문장이 기본이 안 되는 것이 꽤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비극이라고 하는 분단을 놓고 어떻게 이것을 통일적으로 옮겨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작가로서의 숙제지요. 근데 그동안에 그것을 태백산맥을 쓰기 전에 제 작품집이 8권인데 그 중에서 약 60% 정도가 분단을 소재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의 작품 60% 분단과 한국 문학 전체적으로 따진 분단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들이 전부 반공주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보안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작품이 쓰여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식화되지요. 공산주의자는 나쁘고, 그리고 우리 쪽은 다 옳고, 그 이분법에 딱 갇혀버리니까 더 이상 작품이 진전도 안 되고 분단을 극복해서 통일로 가는 기여도 전혀 안 되는, 이게 불구적 작품들이 계속 생산되는 거죠. 근데 그 생산 자꾸 되는 이유는 작가들이 그 불구성을,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하다 보니까 소재의 반복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8에 등단을 해서 태백산맥을 쓰게 된 것이 마운입니다. 마운을 바라보는 애 가만히 저를 반성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죽는다면 내 작품이 뭐가 남을까? 한 편도 안 남을 것 같아요. 다 부족해요. 미완성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뭔가 좀 완결된 작품을 써야 되겠다. 그 분단의 문제를 갖다 놓고 완결성을 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태백산맥을 쓰게 됐는데, 그 전에 제 작품이 20년을 비가 내리는 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여순 반란 사건을 다룬 겁니다. 근데 그것이 제 나이 30대 쓴 작품인데, 다시 태백산맥에 여순 반란 사건이 처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해서 심화 확대시켜서 시작하고 분단 문학의 완결편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작한 게 태백산맥이지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저촉될 것을 피해왔던 것들을 다시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이제 각오를, 결심을 하게 될 때, 1983년은 전두환 시절이고, 그때 전두환이가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극도의 억압, 탄압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1983년 때는 대학생들의 저항운동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폭압을 했기 때문에.
그때 그걸 결심하면서 이건 이대로 써나가다가 보면 반드시 국가보안법에 걸릴 것이다. 그리고 2회분까지 썼는데 도저히 집사람한테 속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에 글을 이제 2회분을 써놓고 나서 내가 이 소설을 써나간 대로 한다면 분명히 유해를 당할 것이다. 그때 애 하나 있는 거 데리고 제대로 견딜 수 있겠냐 했더니 작가로서 써야 될 게 있으면 써야지. 정치적인 억압이 무서워서 피한다는 것은 그것은 작가가 아니다. 내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써라. 그 결심을 집사람한테 받고 태백산맥을 썼고 써나가면서도 특히 이제 좌익의 부분을 쓸 때는 악몽도 엄청나게 이제 꾸게 되고 그리고 일부가 단행본으로 나온 다음부터 이제 아는 사람은 다 알다시피 제가 엄청난 정치적인 폭압 이전에 벌써 우익 세력들로부터 공갈 협박 당하고 모든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고 고발등에 지금까지 지금부터는 혐의자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빨갱이 혐의자라고요. 일부가 나오면서 독자들이 관심을 끌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읽으니까 이제 우익, 얼굴 없는 우익 세력들이 밤 2시, 3시 그때 전화 걸어가지고 이제 입에 못 담을 협박을 지금 집 폭파한다, 뭐 다 죽인다, 뭐 별별 소리를 이제 다 하는 거고 그것이 4, 5년을 계속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1년에 만에 2분하고 3분하고 4분하고서 89년에 소설을 그마쳤는데 두 가지지요. 제가 그러한 위협과 공갈 협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작가로서 이것을 쓰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작가라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하는 실존적인 난 죽어도 좋으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해놓고 죽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독자들이 제 작품을 따라 읽으면서 그 다음 작품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그리고 공갈 협박 전화가 오는 것보다 10배, 20배 많게 그 낮에 전화가 걸려와서 다음 작품 언제 나오냐, 잘 읽었다, 빨리 써라, 그런 격려가 엄청나게 왔었습니다. 그 두 가지 개인적인 실존적 결심과 독자들이 저를 보호하고 있는 느낌, 저를 옹호하고 있는 느낌, 제 작품에 대한 감동을 말하는 그거 힘이 두 개가 합해져서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했죠. 요즘 반란사가 일어났던 순천 거기에서 겪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진보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건에 직접 연루가 되어가지고 직결 처형장까지 3번이나 끌려가는 그리고 광주 고법에 가서 무죄로 풀려나는 그런 순환을 당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그걸 겪었고 그때 당시의 그 상황들 기억들은 지금도 눈앞에 환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처럼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살, 8살 때 겪었던 일이 제 나이에 지금 환갑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눈에 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대로 보이는 건 사진처럼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은 충격이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한 경험들이 태백산맥을 바치고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성장 과정에서 보았던 사회 모순들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반 60명 중에서 쌀밥을 먹는 애들은 5명 정도 보리밥이나마 싸운 애들은 한 10명 정도 나머지는 다 밥을 굶는 그리고 쌀밥을 싸우는 애들은 비가 오면 눈이 오면
머슴한테 업혀오고, 밥을 못 사오는 애들은 맨발로, 겨울에도 맨발로 학교로 와야 되는, 그런 걸 바라보면서 왜 이 세상이 이 꼴일까? 왜 이렇게 돼야 될까? 저는 그리고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제 개인 문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요, 동시를 제가 직접 쓰고 하는 문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기특히 생각해가지고 시험지를 묶어서 그 문집을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다르게 그런 감수성이 예민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보고 예사로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작가 생활을 하면서 반추하고 또 반추하다 보니까 그게 사회 모순인 거예요.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그것이 논리화되고 체계화되면서 작품으로 발현되고 표현되는 그런 아주 좋은 체험이 되어서 태백산맥의 사회 구조적 모순이 펼쳐지게 되고. 그러면 일제시대의 36년 역사는 뭔가? 우리 민족이 전체로 고난당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죽어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해야 할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현실에서 지배한다고 해서 자기들 편의대로 그 역사를 반쪽을 낼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민족 전체를 외눈박이, 애꾸눈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그걸 밝혀야 할 텐데 왜 못 밝히는가? 반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투쟁은 민족주의자들이 하고 사회주의자들도 했다. 이렇게 쓰면 바로 국가보안법으로 끌려가서 중앙지법에서 2개 맞고 감옥 갑니다. 또 북쪽에서도 사회주의자만 투쟁한 게 아니고 민족주의자들도 투쟁을 했다. 이렇게 쓰면 또 감옥에 갑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 정치가 역사를 반토막을 내버린 겁니다. 그 반토막의 실증적인 자료가 뭐냐면 1921년에 일어났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산리 전투. 이것은 이 남쪽 교과서를 보면 김좌진 장군 한 사람만 있습니다. 북쪽 교과서를 보면 김좌진 이름 없고 홍범도 장군만 있습니다. 그런데 청산리 전투라는 것은 백두산 줄기, 수없이 많은 두 줄기 중에서 청산리 골짜기, 어랑촌 골짜기 두 개의 골짜기에서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연합을 해서 일본은 3,400명을 하룻밤 사이에 몰살을 시켜버린 전투입니다. 대승을 한 전투입니다. 일본 정규군이 3,400명이 몰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이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남한 교과서에서는 다 지우고 김좌진 장군이 민족주의자라고 해서 북한 교과서에서 지웠습니다. 이러한 짓을 해서야 양쪽 정권은 1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한 꼴을 보면서 뭐라고 비판하겠습니까? 양쪽 정권 세력들은 민족 반역 집단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비극의 뿌리를 캐기 위해서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바로 기록하기 위해서 남북한 최초로 아리랑에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투쟁을 공평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시점부터 해방이 될 그 시점까지 끝없이 줄기차게 투쟁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 식민지 역사가 250년입니다. 250년 동안에 어떤 민족도 이렇게 줄기찬 투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한 것이 한국 사람입니다. 그 투쟁 정신은 우리가 5,000년의 민족 역사를 이끌어왔다고 하는 자긍심 때문에 싸운 것입니다. 이 긍지감을 다 파묻어버리고 나니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제가 12권의 책으로 아리랑을 썼는데 그 후에도 젊은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남쪽에서는 사회주의자의 투쟁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책으로 냈습니다. 이 역사가 경제를 시작하면서 독일에 관부를 보냈습니다. 또 간호원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이미 잊혀져 버린 설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경제 발전의 고난의 역사를
감동적인 소설로 그려야 되겠다. 또 하나는 우리가 분단하고 자꾸 말하는데 그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우리 오늘의 삶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는가에 대한 정체를 밝혀야만 그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이제 쓰려고 노력을 했고 그 결과 1년 동안에 테레사 맥 아리랑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독자를 만나서 200만 부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젊은 그 세대들이 인터넷에 의견들을 남겨놓고 하는데 어떤 여대생이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자기는 아버지가 사우디에서 4, 5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나는 아버지 그것이 자랑스럽지 않았었다. 뭔가 수치스럽고 밝히고 싶지 않았었다. 그런데 선생님이 글을 읽어보고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알았다.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다. 그리고 다른 젊은이들도 우리 부모 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위대한 정신을 드디어 발견하고 부모 세대 전부를 존경하게 됐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어옵니다. 저는 그래서 작품을 쓴 보람이 있고 참 좋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이제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분인데 두 가지 양면이 있지요. 경제 발전을 주도했던 분이 있고 또 유신으로서 그 포갑 정치를 독재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박정희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포갑 독재를 다 지우고 또 그것의 잘못을 경제 발전한 것으로 다 만회하려고 하는 그러한 무모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 박정희라는 사람인데 그 두 가지를 다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한강에서 박정희가 노력한 부분 다 인정했고 그리고 잘못된 유신 포갑을 그대로 또 이야기했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과를 제대로 보는 것이 역사의 힘이고 그것이 공정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올바르게 갈 것이다. 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박정희를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구나. 특히 역사학자들이 아주 몸 가볍게 박정희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1994년에 반공단체라고 하는 사람들 8개 단체가 저를 용공 혐의로 이제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1988년 그 임시부터 경찰, 검찰, 또 안기부, 보안사,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이 내사를 태백산맥에 대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에 대검찰청에서 문제가 좀 있지만 이미 그 당시에 350만 부 이상 팔린 책을 새삼스럽게 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겠다. 그러나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단 일반인들이 교양으로 읽으면 괜찮지만 노동자나 학생들이 읽으면 이것은 이적 표현물 소지로 법적 조처를 하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던 것은 바로 수없이 많은 독자들이 이미 읽었다고 하는 그 사회적 힘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렇게 참 수사 포기를 한 거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식 고발당해서 대공분실, 그 검찰청 다 조사를 받았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사건이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은 또 문제 삼으면 더 많은 독자들이 생겼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니까 해결하지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다시 느끼는 것은 올바로 글을 쓰면 수많은 독자들이 작가를 지켜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 그러므로 문학을 할 보람이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